이제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 하나의 멀티플러서티인데, 그치, 이해되시죠? 하나의 멀티플러서티예요. 그러니까, 그쵸? 우리가 말장난 해봅시다. 들레즈도 좋아하는 말장난인데, 어떤 사람을 완전히 이해한다라는 거 뭐를 이해해야 돼요? 그 사람이 구겨지게 만들었던 그 주름들의 골들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말장난 같은데, 말장난은 아니에요. 이게 바깥이거든요. 뭐를 설명한다라고 그럴 때 익스플리케이션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주름을 바깥으로 피는 거예요. 반대말이 뭐예요? 임플리케이션. 그거 뭐예요? 주름을 안에 마는 거. 그쵸? 그래서 들레즈가 스피노자 해석할 때 익스플리케이션, 임플리케이션을 가지고 많이 써먹어요. 이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기본적으로 주름에 대한 아이디어나 그 이미지, 그러니까 멀티플러서티에 대한 통찰이 머릿속에 확고하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아까 얘기했지만 어렵지 않죠? 예? 있음 A에서 있음 B로 갔으니까 있음 B니까 새로운 배치예요. 배치대로 하는 형태니까 한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말장난 해보는 거예요, 말장난. 이렇게. 그렇죠? 요건 in이라는 소리고, 얘는 out이라는 소리니까. 들레즈 책 중에서 들레즈가 특이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이한 분위기가 한 철학자가 유행에 들면 그 사람을 이해하기도 전에 원전을 다 번역해버리는 나쁜 악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소가 좀 이렇게 쌓인 다음에 원전을 번역하는데 외국에서는 우리는 갑자기 걔 좋아한다 그래서 석사과정에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냥 번역을 해버려요. 우리 초창기 때 푸코 같은 경우도 성의 역사 번역될 때 최근에 2003, 2004년도에 다시 또 10여 년 만에 다시 번역을 했다는데 얼마나 번역을 했는지 대조는 안 해봤어요. 뭣도 모르고 그냥 번역을 해버린다고요. 그래도 다행히도 이제 몇몇 번역서들은 좋고 또 몇몇은 나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번역이 돼 있어요, 지금. 들레즈 책들은. 근데 이제 들레즈가 이제 다루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기의 철학을 피력했던 책은 그렇게 몇 권이 안 되고 많은 수가 철학자들을 다루면서 있죠. 철학자들을 다루면서 자기 철학과 그 사람 철학의 주름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들레즈가 쓴 칸트와 비판 철학이라는 책은 칸트 책도 아니고 들레즈 책도 아니고 뭐죠? 칸트와 들레즈의 주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그 이전에 들레즈가 칸트 이전에 베르그송을 읽었다. 그러면 이미 들레즈는 베르그송 때문에 주름이 잡혔죠. 그 주름이 잡힌 놈이 다시 칸트를 읽으면 어떻게 돼요? 또 칸트 안에 베르그송적인 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가 다뤘던 그 모든 철학자들이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다 복잡하게 말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들레즈는요, 제일 처음에 썼었던 책들을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기적으로 있죠.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니체에 대한 책을 먼저 쓰죠. 그렇죠? 그리고 베르그송의 차이에 대한 얘기, 베르그송에 대한 거. 그러니까 들레즈한테는 니체와 베르그송이 제일 중요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두 텍스트를 어떻게 읽었는지를 읽어서 일단은, 근데 그걸 읽는다 그래서 베르그송을 이해하는 데 도움은 별로 안 돼. 도움도 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책 읽기라는 건 아주 창조적인 형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착각을 여러분들도 사실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앞으로 공자 다루고 누구 다루고 할 때, 노노 다루고 할 때 있잖아요. 그걸 읽을 때 있죠. 공자의 고지고대로의 뜻? 그런 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이나 그거에 따라서 노노가 109절이면 그 중에 여러분의 그물에 걸리는 것들이 있고요.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읽을 때 좀 정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 사람과 내가 만든, 그래서 나는 논어를 이렇게 읽었다라고 얘기하거나, 뭐 내지는 우리가 아까 봤지만, 뭐 비트겐슈타인을 나는 이렇게 이해했다라는 그 얘기가 예전보다 나은 주름의 형식인가 아닌가가 사실 중요한 거일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표준화를 요구하는 대학 사회 내에서는 굉장히 거부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글이 나오는 건 뭐 사실이고. 그래서 일단은 들레즈 그러면 여러분들은 멀티플러서트라는 기본적인 머릿속에 있는 들레즈의 저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사실상 뭐 들레즈의 모든 책들은 뭐 제가 봤을 때 거의 동어 반복이에요, 저거에. 근데 이제 복잡한 층위로 내려가죠. 예를 들면은 세디즘의 알죠? 메조키즘. 그 사람들에 대해서 텍스트 분석한 거, 프루스트에 대해서 분석한 거, 이런 것들이 그 들레즈가 다뤘던 작가들이 뭐 문학가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뭐예요? 정치 철학자거나 아니면은 뭐 독일 관념론자라든가 뭐 기타 등등 칸트든지 그거에 따라서 미묘한 시선 차이는 나지만 뭐 나중에 이렇게 넘기다 보면 아시겠지만 별 그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저 멀티플러스티라는 개념으로 우리 인간과 모든 개체를 사유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건 놀라운 사실인 게 왜냐하면 왜 놀랍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혼.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주름이 만들어질지. 모르죠? 예. 탈주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탈주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탈영토화 뭐 이런 말. 그런 것들이 뭔지 아시겠죠? 그건 모험이에요. 모르잖아요. 나중에 어떤 것과 부딪히고 어떤 들려지는 걸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건과 부딪혀서 주름이 접히도록 하는 그 어떤 그 배팅이죠. 네, 그런 것들이에요. 들레즈 본인이 자기의 주저다라고 얘기한 책은 뭐예요? 천개의 고원인가요? 천의 고원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책이 두껍거든요? 저것도 꽤 두꺼울 거예요. 왜 저걸 좋아하냐면요. 들레즈가 좌우에 히랍시대부터 스토아파서부터 쭉 읽어서 칸트도 읽고, 니체 막 이렇게 읽고서 내려오다가, 철학의 마지막 소명은 뭐냐면 정치 철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은. 저 사람도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짐 메리라든가, 그쵸. 베냐민이라든가 부르디에랑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이 우회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거예요. 우리 지금 있는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저 책이 자기가 봤을 때 있죠. 자기가 죽으면 들레즈라는 이름으로 기억될 유일한 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 있게. 왜냐하면 우리 동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갈 거라는 뭐 예언서라고도 해도 되겠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고 살아나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딱 잡은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왜냐하면 저 글에는 들레즈뿐만 아니라 들레즈와 이제 같이 있었던 가탈이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있거든요. 들레즈 하면은 기억나죠? 이 두 인간도 주름이에요. 부딪혔으니까. 서문에 그러잖아요. 이 책을 공저로 했는데 어느 부분이 누가 맞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신분석학자. 아마 들레즈는 다른 철학자랑은 공조 안 했을 거예요. 이건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공조를 했을 거고 재밌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같이 쓴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가 보면은 이제 챕터가 뭐 아주 재밌어요. 근데 고언이라는 말이 이러지만은 여기서의 챕터 같은 경우는 지층이라는 개념이 많이 나와요. 예? 어떤 지층. 그리고 지층에 대해서 들레즈가 주름 개념을 가지고 또 똑같이 얘기해요. 이거 아시죠? 이거 화석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지층 쌓이잖아요. 그것도 압력과 주름과 휘어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고온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져요? 휙 누르면 휙 올라오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 속의 챕터 구성에서도 들레즈적인 것들은 그대로 녹아 있어요. 굉장히 난삽해요. 왜냐하면은 새로운 경험을 포착하기 위해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한두 개만 만들면 좋은데 우리 대표적으로 보면 젠더가 뭐예요? 젠더. 이게 묘하다. 번역을 안 해요. 그래서 젠더라고 그래요. 포스트 콜로니얼이 뭐예요? 요새 많이 쓰잖아요. 비교문학하거나 정치학하는 사람들. 후기 식민주의? 탈? 번역을 못해요. 탈이라고 그러니까 마치 식민지에서 벗어난 것 같고, 후기라고 그러기에는 분명히 독립은 됐고 하는 어정쩡한 경계 때문에 마치 이런 용어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용어가 하나 생기면 우리가 하나의 뭐죠? 하나의 안경을 하나 갖는 거예요. 젠더라는 표현이 없었다면 성에 대한 논의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 이해되시죠? 들레즈의 유명한 말 하나만 해줄게요. 철학은 뭐예요? 창조라는 용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생성에 가깝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개념들을 합쳐서 얘는 만드니까. 이해되시죠? 들레즈는 철학을 그렇게 정의해요. 철학은 개념을 만드는 거다. 이거는 의미심장한 거죠. 근데 천개의 고온이 왜 그 천의 고온이 읽기가 힘드냐면 새로 만든 개념이 수백 가지라서 적응되기도 힘들어요. 그 중에 하나만 가져도 막 세 개를 보는, 그러니까 젠더 하나 가지고도 한 20, 30년 동안 울거먹어서, 그래도 지금도 젠더가 뭐예요? 이렇게 페미니즘 하는 그죠? 여자 후배들한테 물어보면 잘 몰라요. 젠더를 뭘로 번역할까? 막 이럴 거죠. 섹슈얼러티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것도 뭘로 번역할까? 이게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게. 똑같은 문제인데, 들레즈의 천의 고온에는 일단은 그 신조어들이 난무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진짜로 잘 음미하면, 짜증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를 잘 음미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를 보는 다른 시각을 열 수 있어요. 들레즈가 그래서 좋아한 거예요. 온갖 가지 개념들을 모조리 만들어놨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인간들이 쓸 수 있는 철학적 어휘를 만든 책이에요. 사실 중요한 건 사실 그걸 거예요, 아마. 만약에 들레즈가 철학이라는 건 개념을 만든다. 하긴 그렇다, 그쵸? 우리 기억나시죠?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근사하잖아요, 그 개념. 그쵸? 여러분들은 싫어하겠지만, 하이데거의 존재? 네? 그런 거, 기억나시죠? 에이도스, 형상. 데카르트는 코기토. 그쵸? 모든 철학자들한테는 자기의 개념이 있다, 그쵸? 자기의 개념들이 있죠. 근데 들레즈는 너무 많아서 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이 책을 번역할 때 굉장히 힘든 게 왜 힘든지 아시겠죠? 들레즈가 그 개념을 만들었을 때 주름의 문맥을 우린 다 못 쫓아가잖아요. 이해되시죠? 한두 개 주석 따라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주석에 주석이 낳고 주석이 주석을 낳아서 그 주름 접힌 거를 이렇게 계속 표현해요. 이렇게 개념 하나 늘어진 거를. 근데 그 작업을 못하니까 이제 막 개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번역이 잘 됐니? 안 됐니? 얼마 전에 일본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일본 애들도 들레즈 책이 거의 다 번역이 됐는데 애들이 단 댓글에 주 내용이 번역 개판이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 생각엔. 왜냐하면 자기한테 너무 소중한 개념인데 너무나 함부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성스러운 개념인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멀티플러스 2만 하더라도 아까 그랬잖아요. 저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다중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양성? 다양체? 이렇게도 번역을 한다고요. 근데 저는 다중에서 중자를 넣은 이유가 그 주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다중체라는 번역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쓰는데 다중체 여러분들이 책 읽다가 제가 어떤 글 쓸 때 모든 존재는 다중체입니다. 쓰면 뭐라 그럴까요? 뭐야 짜증나.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멀티플리시티라는 말은 들레즈가 만든 또 하나의 개념화시킨 용어예요. 근데 그 하나가 그러니까 모든 용어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들레즈라는 사람이 참 묘한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그 들레즈고, 이제 구체적인 것들은 철학적인 구조는 이제 다 얘기를 했고, 이제 어렵지 않죠. 아주 단순해요. 생성이 뭔지만 이해되면 다 이해되는데, 수수 풀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 자본주의, 억압, 착취, 부자유, 그쵸? 차별? 일종의 사기? 그런 것들에 대한 들레즈의 분석이나 막 그런 걸 보려면 천의 고온을 또 넘겨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정치 철학 책이에요.
정치 철학서예요. 그러니까 20세기에 나온 탁월한 정치 철학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저거를 뭐 어떻게 하죠? 저도 두껍, 저것도 한 800페이지 되나? 예, 양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빨리 읽으면 안 된다니까요. 모르는 개념들이 계속 암초처럼 있는데 우리 수업 들을 때 느낌 알죠? 플라톤까지는 좀 가겠는데 옥함 나오고 막 근대 나와가지고 한참 나와가지고 흉 나오고 해가지고 하이데거 비트겐슈타인까지 딱 오니까 막 헷갈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먹어야 되지만 속도 조절의 문제인데 느리게 읽어야 돼요. 그리고 들레이즈 책은 뭐든지 그렇지만 들레이즈 본인이 책 읽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어떻게 읽냐면 읽다가 아닌 말고 때려쳐야 돼요. 그리고 책을 처음서부터 이런 식의 고전적 스타일로 읽지 말라고 헌법처럼 이렇게 읽으라고. 우발적인 진짜 마주침이죠. 사건. 아니면 이렇게 창문 열어놓고서 휙 가면 거기만 읽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만 읽자. 이해되시죠? 아니, 들레이즈 본인이 그랬어요. 책은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일 바보 같은 인간이 책 사면 끝까지 다 읽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 있다가 아니다 그러면 빨리 꽂아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천의 고원도 테마 중에 있죠. 무슨 관심 나는 테마가 있으면 이렇게 펼쳐서 그 섹션만 이렇게 보던가 아니면 색인을 봐서 어느 책의 연구서를 봤더니 뭐 들레이즈 연구서가 아니라 다른 책을 봤더니 뭐 리좀이라는 용어가 있다. 리좀? 그럼 천의 고원에 있어요. 이렇게 넘겨서 리좀 부분만 읽는 거예요. 또 덮어놓고. 그야 뭐 언젠가 다 읽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읽으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들레이즈 본인은 저 책을 제일 중시했다라는 건 잊지 마시고 일단은 뭐 저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몇몇 들레이즈 연구자들에 있어서 천의 고원들에 대한 가치가 한 작년 이래로 조금씩 줄어들면서 철학적인 테마들을 읽으려는 그 나쁜 움직임들이 있어요. 굉장히 이제 어떻게 얘기해 보면 오히려 천의 고원을 읽고서 더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천의 고원에서 마련된 온갖 가지의 안경, 현미경, 망원경, 기타 등등의 그 개념적 무기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 삶을 비춰보고 반성할 수 있게 하는 게 어쩌면 들레이즈가 제일 좋아했었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안 하고 들레이즈가 다뤘던 철학사적 작업들, 들레이즈 자체의 존재론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주로 다뤄서 개인적으로 그런 글들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네, 별로 재미없는 글인 것 같아요. 어쨌든 특이한 사람이에요, 들레이즈는요. 이제 미셀 푸코라는 사람이 에이즈로 걸려서 죽기 직전에 뭐 언젠간 뭐 들레이즈의 세계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들레이즈의 세계가 될 건지 그건 잘 모르겠고 중요한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점에서는 혁명적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재밌잖아요. 우리가 다 주름진 존재래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이해한다라는 건 그 사람이 지금 참 재밌잖아요. 이렇게 꾸겨진 하나의 종이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렇게 친구들 이해할 때 보면 있죠. 어느 부분을 건드리서는 안 되는 부분을 건드릴 때가 있을 때 있죠. 친구가 갑자기 화를 내거나. 그건 주름의 골이 아주 깊은 부분을 그쵸 건드렸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보면 모르는 측면이 많잖아요. 집에 가도 이제 부모님들이 살아왔을 때 고생했었던 그런 것들은 어쨌든 나름대로 주름들이 있을 테니까. 어쨌든지 간에 문학적인 테마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들레이즈한테는 또 이 주름 잡혀져 있는 그 모습 있죠. 그게 꾸깃꾸깃한 모습이 바로 일종의 얘가 생각하는 무의식 같은 거고. 그러니까 들레이즈의 무의식은 좀 달라요. 다른 그 정신분석 학자들이랑.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냥 기억해야 될 거는 들레이즈는 생성의 철학인데 그거는 새로운 배치 그리고 새로운 배치를 하나의 주름 잡힌 어떤 것으로 생각했다. 이게 아마 들레이즈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모든 책을 읽을 때 항상 조심해서 가면 되고요. 그 천의 고원, 천개의 고원은 일단은 들레이즈가 뭐 나의 주제는 저거다라고 계속 주장했기 때문에 저도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지 간에 뭐 여러분들이 뭐 봐야죠 뭐 자기가 주저라는데 딴 거 읽고서 주저라고 우기면 안 되잖아요 일단은.
진정한 주저를 숨기기 위해서 저랬나? 그건 잘 모르겠고. 자, 그래서 이게 저 플라톤서부터 들레즈까지 쭉 이르러가지고 다 봤는데, 자, 저희가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동양 철학 이제 들어갈게요.